네, 김승남 의원입니다. 그 후보자님 그 오전에 우리 서동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후보자의 이제 따님과 관련해서 2014년 12월 2일 5천만 원 증여 신고를 했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뭐 이제 법적으로 보면은 10년에 한 번 5천만 원씩을 공제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아까 이제 후보자 따님이 이 뭐 세계적인 첼리스트니까 그 따님이 이렇게 해외 연주에 가면은 딸이 비행기 값이 많이 들어서 이런 데에 대해서 송금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보면은 2018년에 1억 원에서 2019년 1억 3천만 원, 또 2020년에 1억 4천만 원에서 2021년에 1억 5천만 원. 이렇게 이제 생활비를 보내셨다고 그랬는데 생활비는 이게 쓰고 소비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송금이 이렇게 자꾸 송금한 내용이 이렇게 예금으로 늘어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생활비가 아니고 편법 증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명백하게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은 좀 뭐 허위로 진술한 것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처하고 네. 그 미국에서 연주 활동을 하고 있는 딸의 생활비로 보내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한테 연간 5만 불 범위 안에서 주는 것은 은행에서 그거는 세법상의 문제도 없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가 저희들은 거기에 훨씬 못 미치는 생활비를 보내준 것이고 저희들은 뭐 생활비로서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만약에 과세 당국에서 그 부분이 과세 대상이라면 부과가 된다면 뭐 저희들은 당연히 세금을 납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후보자 배우자께서 사실상 해외 생활비 지원을 이유로 해서 매년 1,000만 원씩 편법으로 증여해 준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저희들은 증여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아니 사실상 지금 예금이 이렇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생활비 송금이 아니고 이건 그 뭡니까 증여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죠. 생활비가 늘어나면 이게 예금이 이렇게 늘어날 필요가 생활비였다면 늘어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 예금은 국내 자산을 제처가 운용한 것이고 그 미국에서 생활하는 비용에 대해서 부모가 당시에 미국에 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에 일정한 연주자들은 어느 정도 유명해져도 사실상 소득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비로 보내준 것입니다. 아니 예금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잠깐만요. 자, 그건 그렇게 가고요. 자, 오전에 질의 중에서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 농지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과거에 이 2013년에 이 토지를 이제 명장동 토지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2013년에 매각했을 때 이 동일이라는 이 회사에서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농지 보존 부담금 그대로 1억 8천만 원을 부과했어요. 이 사실 알고 계시죠? 예, 거기 저희도 이 청문 과정에서 계약서를 찾아가지고 아니 그 사실 이제 알고 계시죠? 그럼 이게 농지가 명백한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후보자 아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 동일에 매각한 목적물이 20필지가 넘습니다. 자동차 학원으로 사용하다가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후보자가 1987년에 취득했던 이 464평 중에서 116평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 목적물을 포함해 가지고 전체가 20필지 이상이 매각되면서 아니 후보자가 그 후보자 이름으로 돼 있는 것만 말씀하시면 되죠. 예, 그 목적물 중에서는 농지가 여러 필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학원 옆에 실제로 농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에서 농지로 사용하지 않으면 농지 처분의 의무 부과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건 명백하게 농지라고 이야기했어요. 농지라고 아니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은 거짓 진술입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 그
지목이 밭인 경우도 농지가 아닌 상태에서 원상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농지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판결도 하셨잖아요. 자, 저 화면에 보시면은 충분하게 제 80년도의 그 사진인데 항공 사진인데 잠깐 앞으로 좀 넘겨주세요. 이게 충분히 보고 명장동 530-2 확대해 보면 이게 다시 복원할 수 있는 농지로 할 수 있는 그 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잡종지다. 그다음에 콘크리트화 돼 있다. 도저히 복원할 수 없다 해가지고 농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거죠. 당시에 제가 아는 지식 범위에서는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농지 매매 증명이 필요한데 저는 농지 매매 증명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현황이 농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등기가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농지 매매 증명 누구로부터 누구 도움으로 그럼 받았습니까? 농지 매매 증명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왜요? 1988년 이전에는 농지 구입하려면은 4km 이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가지고 이게 필요한 사안이에요, 이게. 농지법상 현황주의에 의해 가지고 농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농지 매매 증명 없이 등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번에는 정확히 농지가 답으로 돼 있는데 이게 농지가 아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건 누가 거짓으로 이것을 증명서를 해줬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당시에 거기에는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주차장으로. 그리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요. 들었습니다. 87년에 이 뭡니까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광풍 분위 시기입니다. 이때는 이건 후보자가 이게 투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제가 보기엔 명백하게 부동산 투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 토지가 자동차 학원으로 20년 이상 사용되었습니다. 아니 그 전에 그 자동차 학원을 썼던 그 부지 말고 그 이외에 그 후보자 부인이 했던 소유했던 땅 이것까지 포함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 거기 전부 다가 거의 대부분이 자동차 학원 부지였고 당시에 학원 옆에 실제로 밭이 몇 필지가 있었습니다. 아니 후보자 부인이 갖고 있는 게 6필지 아닙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포함해서 제가 보기엔 그 부동산 투기의 성격이 지나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동차 학원을 하기 위해서는 넓은 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운전 학원용 부지로 사용되었던 토지들입니다. 자, 그 정도 하시죠.